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이제 25년도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각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 26년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 것들을 전망하는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도 많이 하는데요. 저도 그래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세미나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모 증권사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분위기를 들어보면 고점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장이나 미장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물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시장이 좋을 겁니다 해야 본인들의 영업도 잘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논리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최근에 세미나를 가보면 인생 2막에 접어들었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진짜 주식 이제 시작하겠다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변 지인분들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저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공부하고 투자하고 해봐도 이게 지수를 초과 달성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을 조사를 해봐도 무슨 10년 연속 지수를 초과한 펀드 매니저의 비율이 몇 프로고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지수를 초과하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버핏이 무슨 S&P 500이랑 무슨 내기를 걸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이제 815개 종목이 있는데 4월 9일이 이제 코스피 가장 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11월 3일이 고점이었는데 이때 기준으로 하면은 84%가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최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이 지수의 상승률을 초과한 종목은 몇 개나 될까 하고 봤더니 106개 종목 13%밖에 안 됩니다. 제가 코스피 종목 10개를 찍으면 그 중에 13%밖에 이 초과 달성을 못 하는 거고 근데 중간 가는 거는 당연히 있겠죠. 0%에서 84%까지 있겠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인 종목이 191개 종목. 그러니까 이 초과 상승한 종목보다 마이너스 난 종목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는 아예 이제 빵프로에서 마이너스 간다는 얘기니까 23%거든요. 확률적으로 내가 개별 종목 했을 때 마이너스 날 확률이 초과 상승할 확률보다 높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하고 하긴 하지만 저도 약간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심플하게 투자하면서 지수 수익률을 초과할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TF 투자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냥 S&P 500에다만 투자하자니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투자에 쓰는 시간은 줄이고 인생 2막을 즐길 수 있는 뭔가 대안이 없을까? 이 투자의 시간 줄이고서 노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 골라줘 이런 얘기하면 당연히 S&P 500에 투자하세요, 나스닥 100에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버핏도 이제 똑같이 10%를 단기 국채, 90%를 S&P 500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S&P 500의 종목들을 좀 살펴봤더니 성과가 우수했던 섹터를 살펴보면 직전 연도에 성과가 우수했었던 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들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교체해주면 성과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IT가 계속 1등을 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22년 같은 데는 9등인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19년에 좋았더니 20년에 좋고 23년 좋으니까 24년도 좋고 25년도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경기 소비재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는 21년과 22년이 연달아 좋았고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만 잘 알아서 좀 섹터 조정들을 하면 성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똑똑한 사람들이 하고 그걸 또 ETF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S&P 500 종목, 일단 S&P 500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우수한 종목인데 그 중에서 성과가 좋은 것에만 투자를 한다라는 컨셉으로 만든 ETF가 있는데 과거 1년 성과가 좋은 종목을 편입하고 낮은 종목을 편출하는 종목 중에 SPMO라고 하는 ETF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제 SPMO에
연도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이 핑크색 진한 게 IT거든요. IT의 비중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때는 거의 없어졌다가 다시 이때는 또 많아졌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15년에는 또 IT가 별로 없었어요. 경기 소비재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장 국면에 따라서 비중이 이제 바뀌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놔서 보면은 특정 섹터나 대형주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대응이 좀 되는 거죠. 원래 그냥 S&P 500은 시가총액대로 쭉 이제 비중을 갖고 가기 때문에 대형주가 부진하면 S&P 500이 부진할 수밖에 없고 특정 섹터가 안 좋으면은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는 이제 좋을 수 있는 섹터들을 뭐 이제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성과가 좀 다르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SPMO와 S&P 500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최근 10년간 성과를 비교해 보면 S&P는 그냥 뭐 제일 많은 스파이로 이제 비교를 했거든요. SPMO가 413%, S&P 500이 293%. 그러니까 10년 동안 3배가 늘어난 건데 보시면 이렇게 근데 제가 QQQ도 하나 추가를 했어요. 야, QQQ가 제일 나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QQQ는 거의 500%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근데 QQQ의 이제 장점은 빡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확 떨어지는 약간 단점이 또 있죠. 어쨌든 요 표 잘 기억하시고요. SPM하고 스파이만 비교하면 413 대 293입니다. 거의 한 40% 정도를 초과 달성을 하거든요. 10년을 봤을 때. 그러면 최근 3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을 살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110 대 75. 한 40% 이상 이제 그 SPMO가 더 초과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QQQ하고 SPMO하고 7%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뭐지? 이게 말이 되나? QQQ가 이렇게 막 가다가 훅 꺼지는데 이 구간에서 SPMO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버텨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고 하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것도 최근에 차이가 좀 난 거더라고요. 어라 이것 봐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최근 5년으로 돌려보니까 SPMO가 또 한 45% 정도 S&P 500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S&P 500 투자하느니 SPMO를 투자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QQQ랑 다시 놓고 보면 이건 또 뭐지? QQQ를 SPMO가 이겼습니다. 최근 5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때가 이제 22년에 그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막 금리를 낮추고 시장이 확 꺾였을 때 IT 업종들이 확 꺾여서 내려가는 이 파란색이 QQQ니까요. 내려갔던 구간에 SPMO는 버텨준 겁니다. 버텨주고 또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가 주니까 QQQ의 성과를 월등히 앞지르는 한 30% 이상 초과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란 말이죠. 저도 이거 보고 이렇게 뽑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거 괜찮다. QQQ의 성장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가 주면서 안정성도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키움에서 새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12월 9일 날 상장 예정이고요. 총 보수는 0.12% 분기 배당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분기 배당 나오니까 그거 좀 나오는 거라서 뭐 배당을 보고 들어갈 종목은 아닌데요. 한국판 SPMO를 표방하면서 나오는데 과거 12개월 성과 상위 100 종목에 압축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S&P 500은 그냥 시가총액대로 500개를 나열하는 건데 모멘텀 스코어라는 거를 해서 가중 방식을 해서 이제 편입을 하거든요. 모멘텀 스코어는 수익률하고 변동성을 표준화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숫자 넣어갖고 뽑는 거라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보수가 0.12%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 성과는 좋을 수 있다는 거고 변동성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제 15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 비교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면 128% 대 84%, 거의 뭐 50% 가까이 성과가 더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 종목 하나만 그냥 들고 가도 되겠네 이 생각이 나는데 특히 지금 이제 원래 SPMO를 투자하려면 직투로 했었어야 되는데 절세 계좌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 뭐 이런 데다가 넣어놓기에는 어쨌든 국장 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내 상장 미국 ETF가. 근데 나온다고 하니까 와, 이거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 한 종목만 넣어놔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퇴직연금 계좌는 뭐 70%밖에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 이제 30%는 뭐 채권 혼합을 넣던지 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이 나와서 다음 주에 상장한다 그래서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같이 이제 상장되는 다른 종목이 있는데요. 이건 또 S&P 500에다가 금을 섞는다고 하는데요. 총보수는 0.01%,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또 어떤 구조인가 봤더니 이제 금을 10% 담고 나머지는 S&P 500의 90%를 담아서 하락장에 이제 방어할 수 있게끔, 금이 그래도 안전자산이니까 방어해주는 역할을 금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0.01%면 뭐 요새 S&P 500 그 종목들은 0.01%짜리 많잖아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근데 골드, 그러니까 금 현물이나 뭐 금, 이제 그 미국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보수가 한 0.1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싼 것도. 근데 이걸 두 개 합쳤을 때 0.01%니까 낮은 거죠. 요 기준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금이 들어가 있어서 리밸런싱을 만약에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따로 S&P 500 따로 사고 뭐 금 따로 산다 그러면 샀다 팔았다 하면서 리밸런싱을 하고 그렇게 되면 과세 발생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ETF 안에서 되기 때문에 따로 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 주면서 변동성을 축소해 주는데, 이렇게 해서 99년 12월 말일부터 쭉 비교를 해봤더니 누적 수익률이 이렇게 금이랑 섞어 놓은 게 399%, S&P 500은 328%로 나옵니다. 야, 금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방어력이 생겨갖고 얘가 더 괜찮은데? 물론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라서 여기가 더 가팔라 보이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안전한 것을 좀 추구하는 성향이라면 S&P 500이 어쨌든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거기다 금을 섞어 놓으니까 더 안정적이네 하는 걸 요거 한 종목만 모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그거 갖고 내 노후를 어떻게 책임져 하는 분들은 아까 앞서서 보셨던 S&P 500의 모멘텀을 따라가는 한국판 SPMO를 뭐 사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냥 이런 거 한 종목 사놓고 놀러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뭐 운용사들 세미나 여러 군데 다녀보면 이 키움의 본부장님이 나름 철학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ETF를 사는 고객들은 운용사가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믿고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언제 팔아야 되지는 고민 안 해도 되는 상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운용 규모가 좀 작아서 여기 상품들 어떨려나 했는데 최근에 나온 상품들 보면 좀 눈이 가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가 지금 49,000명까지 올랐는데요. 10만 명 되면 100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전체로 좀 세팅해 주시고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ive your life.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